여기 조금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속 시원하셨습니까? 물을 온팡 다 뒤집어 썼습니다. 네, 그래도 시원하네요. 지금 여름이니 다행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들어가세요. 자,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퍼포먼스 끝났지만 저희가 한 가지 더 깜짝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누굴 뽑아놨죠? 맞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뽑았죠? 그런데 아무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몇 분 계셨죠? 아주 극소수. 그 중에서 우리 이원주 국회의원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이원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기로 마음을 결정하셨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 저도 난민을 가짜 난민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난민 반대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엄격하게 심사도 해야 되고 무사증도 폐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국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꼭 국민들 많이 얘기 안 하더라도 심지어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이랬더니 대부분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텔레비전 이렇게 딱 보면서 전 난민하면 뭔가 보트피플을 생각을 했었는데, 막 들어오는데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아주 건장한 20, 30대 남성들, 그것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내리는 거를 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난민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이런 집회를 한다고 그러길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조그맣게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대까지 있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무대도 마련하시고, 근데 조금 보니까 진짜 이렇게 아마추어답게 귀엽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렇게 진정성 가지고 평범한 국민들이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들 하시나. 근데 아까 그 중학생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열심히 메모를 했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얘기 본격적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계속 할까요? 이현주. 제가 그 페북에도 글을 썼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주변에서 다 반대하고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대놓고 반대다라고 처음에 말을 할까 하고 잠깐 망설였거든요. 근데 왜 망설였냐면 뭔가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사들이 말이에요. 전부 보니까 마치 반대하면 인권을 말살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굉장히 몰지각한 사람인 것처럼 기사가 막 나와 있어서 내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나 또 얻어 터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잠깐 망설였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반대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를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적법하게 우리나라 국민하고 결혼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신 분들, 우리가 다 이렇게 다문화 다 받아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증 받아서 비자 받아서 우리나라 들어오시면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다 똑같이 대우해주고 그 많은 권리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들어오지?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중동 사람들인데 왜 우리나라에 바로 오지 않고, 당연히 뭐니까 바로 올 리가 없죠. 다른 나라 가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또 들렀다 와요. 그럼 거기 가서, 거기도 무사증이 있으니까 그 무사증 있는 동안에 그 나라가 몇 년 동안 거기서 자기들을 무사증으로 거주하게 해주니까 거기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상하게 기간 다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난민 신청하냐? 그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들어오고 싶었으면 그 나라에서 무사증으로 있을 때 신청할 것이지, 근데 다 들어오고 나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다음에 그런데 신청한다. 이거는요, 시간을 끌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면서 불법 체류자로 일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봤어요. 근데 뭔가 의심도 가고 열받으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바로 근처에 있는 중국, 일본 대부분 제대로 안 받아요. 또 일본은 정말 영악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국제구호 기금에 돈으로 우린 내겠다 라고 하면서 안 받아요. 그리고 유럽은 어떻게 됐는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한때는 받았다가 엄청나게 혼나고는 지금 90년대 지나가고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유럽은 대부분 안 받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이탈리아에 난민이 도착하면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는 EU에, 우리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이 아니라 이것은 EU에 도착한 난민이니까 EU에서 분배해서 가져가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EU 나라에서는 이탈리아 그 반도에 도착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난민이 이탈리아에 온 거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서로 막 총리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우리하고 가까운 호주도 제가 보니까 한 2000년대까지만 해도, 1990년대까지만 해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다가 한참 많이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큰 문제가 나니까 그 다음에 질라르 총리가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난민이 사증 없이 신청해가지고 사증 없이 우리 호주에 들어오는 난민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에 들어오고 싶은 난민 신청하고 싶은 자가 있으면 호주 밖에서 신청해서 난민이라는 게 입증이 된 사람만 들어오지 무사증으로 그냥 들어오는 건 다 내보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에 와서, 이게 우리가 지금 80년대 살고 있으면 또 몰라.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런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있을 때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다 실패하고 이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한 동아시아들은 아무도 안 받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80년대에 그 유럽의 그런 이상주의적인 것에 젖어가지고, 그때 아마 책을 많이 읽으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철학을 가졌든 아니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상주의에 매몰돼 있든 상관없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때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난민들이, 전 세계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우리를 뽑은 거 아니지 않느냐. 모든 나라가 지금 자국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건 잘못되고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걸 어디다가 빗대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근데 아버지께서
만약에 굉장히 사람이 말이에요 좋아,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 이 아버지가. 그래서 이웃이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당신 어려우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우리 집 문 다 열려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중에 만에 하나 정말 도둑놈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놈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하여튼 어려운 사람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아버지가 훌륭한 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 무책임한 가장이죠. 무책임한 가장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저는요 말씀드리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지 무책임한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언론에서 그 이상적인 저는 이것을 온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무책임한 온정주의.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할 말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난민법 제가 보니까 개정이 아니라 사실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좋은 제도 있어요. 망명에 해당되는 거는 망명법에 의해서 망명의 법리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다른 제3국 거쳐가지고 거쳐 다 기간 끝나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이집트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데 이집트가 뭡니까? 내전 중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유가 뭐냐? 인용된 사유가 있다길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집트인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난민 신청했는데 그 사유가 거기 반정부 데모를 해가지고 반정부 데모를 해서 뭐 집회법 위반인가 이런 거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징역형을 좀 세게 받았다. 저는요 그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지랖도 넓고 오만 전 세계의 모든 억울한 사람은 우리가 다 수용할 겁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이민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삭증을 받아서 올 수 있는 사람 와서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는 꼭 필요하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국제구호기금에 돈 냅시다. 맞습니다. 해결하면 되고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오늘 잘 듣고 또 가서 전달하고 앞으로 잘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하죠. 와, 빵빵. 와, 죽는다. 네, 이현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나봐요. 너무 감사해요. 국회의원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보다 더 모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지난 정부가 싸지는 똥 그거 치우라고 이번 정부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똥을 깔아 뭉개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즉각 응답하라! 네, 저희 이현주 의원님께서 해외 출장을 가셔야 돼서 비행기를 빨리 타셔야 된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길게 잘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영상 보고 이제 성명서 또 낭독이 있겠는데, 그 전에 이 영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이나 종교차별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종교이자 정치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도 그 나라 관습과 문화,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라고 주장하지만 불법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일부 다처제, 여성의 자유의 허가,
여성 할례, 조혼, 풍습, 히잡을 쓰지 않으면 유혹하는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합법으로 씹어먹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문화와 종교가 곧 정치고 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회를 가더라도 그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기사와 또 언론과 사진들 다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정부가 기모거리처럼 모든 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보장된 선택을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자, 이제 영상 보시고 끝나면 바로 프랑스 현지에서, 야, 프랑스 위험하죠? 난민 문제를 직접 몸소 겪었던 분의 성명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예멘 출신 무슬림 227명이 무더위로 난민 신청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 후 생계비 지원 대상자가 되며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도 주거 지원, 건강검진 비용 지원, 자녀 초중등 교육 지원 등등 파격적인 무상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매월 1인 43만 원부터 5인 138만 원의 생계비까지 받고 6개월 후에는 취업마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난민 한 명이 가족을 불러들일 수 있는데 프랑스 랭스 지방에서 처음 50명이던 난민이 불과 수개월 만에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난 사례를 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상복지를 노린 가짜 난민, 무슬림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올해 예멘 한 국가에서만 20, 30대의 건장한 청년들이 549명이나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의 악용으로 제주도의 외국인 범죄는 5.3배나 증가했고 강력범죄 발생률도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불법 체류자도 2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85.7%, 특히 제주도민의 89.5%는 외출을 자제할 정도로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본 6개월, 이의 신청 시 최장 3년에서 5년까지 길어질 수 있는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대답한 국민은 68.4%, 제주도민은 81.1%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난민 담당 공무원과 예산을 늘리는 등 난민법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다문화 정책,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유럽의 3대 강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금 다문화 정책을 통해 무슬림 이민을 받아들였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3개국에서 발생한 무슬림에 의한 테러는 총 47건입니다. 사망자는 무려 420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교이자 정치 이데올로기인 이슬람은 다른 국가의 문화에 결코 동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그들은 지금 자국민이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의 집단 강간 타하루시 장면입니다. 이슬람 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때로 몰려다니며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아 집단 윤관하고 버립니다. Of 1,200 women on New Year's Eve by as many as 2,000 men. 무슬림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고도 당당합니다. 그들의 교리가 음란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강간으로 벌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복종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무슬림은 국가의 법이 아닌 이슬람 교리에만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이교도 여성을 간간, 살해하는 것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교두보로 설정하는 동시에 IS를 통해 테러를 가할 적국으로 규정하고 대규모로 밀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무슬림 근로자가 공식 통계로만 20만 명을 넘어섰고 불법 체류자로 추산되는 6만 명과 한국인 무슬림까지 더하면 국내 무슬림 인구가 무려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슬람은 대체로 전체 인구의 1%가 넘어설 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에 해당하는 50만 명에 빠른 속도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만 하면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전문 브로커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망명권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난민법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는 자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난민협약이상의 과잉보호를 법률로 보장하는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고 불법 체류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지금 저 청와대 예, 죄송해요. 공동의 반대 운동하는 전문 기자인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우순영 씨 저쪽에 지금 안경 쓰고 신문자 쓴 사람. 아니 내가 아는 사람들. 그래서 네가 얘기 중인데, 그러니까 이 일 같은 사람 전인 사람이니까 이게 저한테 하시면 이거 안녕하십니까. 오늘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를 외치기 위해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1년부터 약 8년간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하였고 얼마 전 그곳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 나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된 이유는 요즘 국내외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제주 예멘 난민 신청 사태와 관련하여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다수의 이슬람권 사람들과 생활하며 보고 겪었던 일들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프랑스 시민혁명을 통해 지금 나라의 기틀을 닦았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과 똘레앙스라는 즉 관용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포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누가 들어도 좋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러한 이념과 문화를 가지고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해온 결과 지금까지 한국 언론과 외신을 통해 접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민자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테러와 폭력, 약탈 등의 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친화적이었던 프랑스의 국가 정책과 서민 여론 역시 단난민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파리의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6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면적을 가진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슷한 방위라는 지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파리는 1구역부터 20구역까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중 18, 19, 29는 이슬람권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자치구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곳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를 합쳐놓은 정도의 넓은 지역을 이슬람 사람들과 북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차지하고 개토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기도, 그중 의정부, 구리, 하남에 해당되는 방류, 부산, 부사 지역 역시 많은 수의 아랍계 이주민들이 거주하며 그곳 역시 사실상 개토화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무슬림들이 모두 범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곳에 살며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을 바탕으로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구, 19 지역의 경우 파리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으며 실업률 역시 최고를 기록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매춘, 마약 거래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랍계 사람들을 보면 이 자리에 나오신 국민분들께서도 대부분 알고 계신 인터넷에 떠도는 단 한 장의 사진,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막고 단체로 기도드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거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알게 된 일본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와 저녁을 먹고 헤어지려고 할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생든이라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그 친구는 제게 어제 집에 들어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강도를 만났다며 혹시 발해놔 줄 수 있을까라고 부탁을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며 생든이에 있는 그 친구의 집까지 발해놔 주었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오던 중 길을 헤매게 되어 지하철 운행 시간이 종료돼서야 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저는 파리 시내를 심야 시간 내내 운행하는 나이트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어플을 이용하여 도보 30분 거리에 위치한 나이트 버스 정류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운하 위에 놓인 작은 다리를 지나려고 할 때 저와 같은 라인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의 손에 가로등불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쥐고 오는 걸 보았습니다. 저게 뭐지 하며 걸어가던 중 거리가 가까워져 자세히 보니 후드티 모자를 덮어쓴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랍계 남자가 손에 칼을 들고 휙휙 저으며 걸어왔고, 순간 놀란 저는 반대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저를 본 그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절 바라보며 씩 웃고서는 다시 걸어가더군요. 그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고, 다음날 현지 지인에게 이야기하니 왜 거길 그 시간에 갔냐, 택시를 타고 왔어야지라며 걱정과 호통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랍계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무분별하고 과격한 일들을 겪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더 있었고, 우리나라는 정말 치안이 좋고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북부 지역 출신 이민자와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서부 출신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있고, 그들 대부분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리 생든이라는 지역에 집단 거주 중이며, 그들이 거주 중인 생든이는 2005년 프랑스 이민자 폭동이 발생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낸 곳 중 대표적인 곳입니다. 생드니 지역은 이슬람교가 가톨릭을 제치고 최대 종교로 자리잡아 히잡을 쓴 여성들을 흔히 보고 있고, 치안의 불안함을 느끼는 파리 현지인들도 가게를 꺼리는 곳입니다. 참고로 몇 년 전에 저희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 버스를 강도 사건 발생한 곳도 생드니 지역입니다. 그들은 프랑스 현지 문화에 1도 적응하길 거부하며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난민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유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몸소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이슬람 이민자들은 공공연히 여기는 파리가 아니다, 아랍권이다, 이곳의 사고방식은 다른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은 이곳은 프랑스 이민지이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자신들만의 사고방식만이 통용되는 곳이기에 프랑스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현실에 이러한 일들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들을 막지 못하고 지금 정부의 정책대로 그들을 무작정 수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지금의 프랑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일 난민 옹호 기사를 써내고 있는 언론에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사를 써내고 있는 기자님들은 직접 무슬림들 사이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한 난민과 불법 체류자의 인권을 외치시는 인권단체 관계자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국민들이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담긴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당신의 가족과 이웃에게 일어났을 때도 지금처럼 그들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국민의 의지와 목소리를 외면하며 난민 수용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정부에게도 묻겠습니다. 자국민이 내 나라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싶다고 목소리 내는 것이 그리 큰 잘못이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지 묻습니다. 국민의 의지와 목소리를 외면하며 난민 수용 일정을 철회하지 않는 정부에게도 묻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다던 국민청원, 그 국민청원의 역대 최대인 71만 명의 목소리에 법무부 장관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실망을 넘어 국민을 절망하게 만들기 충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 여박을 탈퇴하거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난민법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였습니다. 다시 응답해라! 응답하라! 다시! 응답하라! 다시 응답하라고! 다시 응답하라! 다시 응답하라! 열어라! 난민법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의사보다 우선시되는 국제적 위상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신원검증을 강화할 것이며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 절차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불법 행위를 조정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지금의 난민 시스템으로 어떻게 가려낼 것입니까? 인력을 늘린다고 난민 심판원을 신설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의 모든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FBI도 못 가린다고! 이번 답변에서 검토, 계획, 강화, 마련, 또다시 검토 이러한 말들로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으로 집단 트라우마 증상까지 보이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먼저라고! 여러분, 지난번 청와대 답변을 듣고 안심이 되시나요? 아니야! 저 역시 그 답변을 듣고 과연 그 답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난민 협약 이후 20년간 42,009명의 난민이 신청을 냈고 그중 종료 후 849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으며 인도적 체류자는 1,550명까지 그 모든 인원들을 합쳐 난민 보호율은 11.4%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부분은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지 못한 88.6%에 달하는 약 35,500명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난민 신청이 거부되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을 통하여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난민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한 가지입니다. 이미 자국 내에 들어있는 불법 체류자 역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과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난민을 가장한 복지이민,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법인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제주에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모 매체를 통해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빨리 돈을 벌어 고국으로 송금하고 싶다. 난 원래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은 힘들어서 못한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출도 제한을 풀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과 모습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 고국을 탈출한 난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난민협약과 난민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인정 후 반복적 소송을 통하여 장기간 체류한 사람들과 그것조차 할 수 없어 불법 체류자가 되어 어느 곳에 몇 명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무참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프랑스, 독일, 영국, 북유럽 등지에서 친난민 정책을 펴며 받아들인 이슬람 난민들이 그 나라의 사회, 문화, 법규에 적응하지 아니하고 그들만의 문화와 종교를 주장하며 끔찍한 범죄와 사건들을 보았기에 우리 가족의 이웃, 국민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재현될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난민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미 선례가 있는 난민 수용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자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한 가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애국 시민들이 와 계신데요. 제가 전 정부에 오로지 난민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먹통 불통 정권에 대해서 더욱더 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이니 아까 똥에 대한 발언은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번 3차 때도 이 공연팀이 오셨는데요. 정말 그때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저희 뒤에 악기 준비되어 있죠? 네, 아트팜 공연팀 올라와 주세요. 우! 네, 환호 부탁드립니다. 박수도 같이. 우! 제가 다 갈게요.
반응이 너무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전부 다 원하시는 것 다 이루시고 다음 거 다 이루시라고 승리장구 공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와 함성과 함께 공연 들어가겠습니다.
알아들으셨네요. 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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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러! 요새 핫 이슈로 떠오른 문제가 있어. 삭발, 혈서, 반대투쟁. 폭염도 힘든데 이건 또 뭐야? 바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줄여서 NAP. 어쩌고 정확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인권정책을 해나갈지의 종합계획이지. 여기 시행하실 정책이요.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교육부, 문체부, 노동부, 기타 등등 다 이대로 해야 돼. 모든 정부기관에 영향을 주니 무척 힘이 센데 대통령령으로 공포까지 된다면 NAP 맛 좋다. 참고로 이 NAP를 만든 인권위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건 알지? 각 정부 부처는 인권위 권고를 더 많이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평가의 반영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25일 인권위 권고에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 내도록. 장정숙 의원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2018년 3월. 그렇다면 이 NAP가 대체 왜 문제가 됐느냐? Why? 먼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건 4화에서 얘기했고,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비. 나는 그건 좀 내 생각엔 내 신념은 나는 반대. 역차별, 언론 통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권리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한다는 것도 3화에서 살짝 얘기했었어. 다시 봐도 참 웃기는 일이야.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데 헌법을 위반하는 국가정책이라니. 인권 청사 고스프레 내가 최고 착해 인권 소수자 PC 하하하. 제발 법부터 좀 지켜라. 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외국인의 인권을 따로 놓고 봐야 해. 내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다고. 정당한 이유 이씨 구별하여 대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하고 올바른 거니까 말이야. 엄마! 배고프지? 얼른 밥 줄게. 아줌마! 나는 왜 안 챙겨요? 차별해요 지금? 밥 내놓으라고. 밥 내놔. 인권이란 말로 75억 명 지구인을 뭉뚱그린 짓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내가 NAP에서 소름 돋은 걸 알려줄게. 폭염을 이기라는 국가의 배려? 남양 특집? 추워. 인권위에서 초반에 발표했던 NAP 권고안 내용인데 말이야. 이 부분을 읽다 보니 이주 남성의 욕구 파악도 필요? 뭐야? 그래. 이 욕구가 설마 그 욕구는 아니겠지? 아니 근데 왜 남성만? 근데도 기분이 이렇게 쎄한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요상한 주장들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주 노동자들의 성욕을 방치하는 곳 자체가 반인도적입니다. 서울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 교육팀장. 누가 풀어주라는 말? 그럼 한국인 성욕은? 외국인 노동자의 성범죄는 충동적인 것. 성욕을 해결해 줘야지요. 어느 인권단체 사무국장의 발언으로 떠동. 성범죄자 옹호의 위안부 모집 논리야? 외노자 성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불체자의 가족을 한국에 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인권 보장입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회의 사무처장. 불체자를 추방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 권고안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정확한 말 대신 이주 노동자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쓰더라. 불법? 미등록? 실수라는 거야. 뭐야? 이주 노동자, 미등록 포함해. 자녀 교육권에 건강권에 가족 결합권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말이야. 땡큐 고리야. 좋아. 우선 릴렉스. 그래서 찾아봤어. 이 권고안의 내용이 현재 완성된 초안에는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복잡해. 먼저 이주 남성의 욕구라는 말은 빠졌고 수요자 욕구 조사를 실시 정책에 반영하라로 바뀌었지. 국민 욕구 반영은 언제쯤 하는 거야? 70만 청원에 답 좀 줘, 청와대. 불법 체류라는 단어는 불법 체류자 단속 시 인권을 보호하라에만 들어갔지. 저리가. 단속 직원들 생명과 안전보호는 안 하나요? 나머지는 전부 외국인 이주민이라고 두리망실하게 쓰여져 있어. 불체자를 불체자라 말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이민 배경 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보장. 핵심은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 누리가정 보육료 지원. 월 22만원. 한국 최초 다문화 도시. 안산이 이럴 수가. 외국인만 살고 싶은 동네네. 이 외에도 다문화 가족 자녀 양육 지원. 지금도 다문화 보육료 지원하잖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1순위잖아. 그래서 정말 살기 좋아. 농촌에 사는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까지. 국적 취득 지원, 모국 방문 지원. 이런.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 시 체류허가 등에서 혜택을 줘. 교육만 받으면 체류 혜택. 아이고 두야. 재정착 난민을 위해 취업, 육아, 치약 등 맞춤형 지원 제공까지. 한국 살고 싶어. 이젠 해외 난민 캠프 난민들까지 받는다고? 난민 신청자에게도 지원 지속. 난민 신청자의 33%가 국내 불법 체류자. 2017년 법무부. 알지? 또 너냐? 난민을 우리 사회 영구적 구성원으로 정착 유도하려고 해.
영주권 국적도 쉽게 줄 거래. 우리나라 왜 이래?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이런 성평등에 방송에 군대. 왜 이러냐. 기운 내서 다음 화에 계속할게. 국민이니까 내 나라 포기 못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NAP가 며칠 뒤 이미 NAP 시행을 막고 싶니? 어떤 거든 좋아. 행동해줘. 정보 공유, 항의 전화, 청원, 민원, 집회 참여 등등 뭐든지 해줘. 이 카페에 가면 정보가 많이 있어. 난민 대책 국민 행동 꼭 가입해줘.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부인이 아니야. 우리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되자. 네, 만화 잘 보셨어요? 네, 이제는 아예 더빙을 했습니다. 저희가 NAP가 인권 전반에 관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난민 교육 마찬가지지만 동성애 여러 가지 성소수자면 다 용납이 되는 그런 사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분야의 법 제정 시에 강력히 저희가 저지하고 항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다 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인권국장이라고 하는 법무부의 인권국장이 황희석이라는 분인데 헌법 위에 인권이 있고 헌법 위에 인권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 반발에 공개된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더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댓글이나 SNS 많이들 하시는데 그걸 다 모니터링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걸 다 검열하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입니다. 자, 유엔을 등에 업고요. 이 정부가 유엔을 등에 업고 헌법 위에 국민이 군림하면서 대한민국을 독재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보 사회단체 인권 맨날 외치는 그분들 왜 여기 계시는 노숙자분들이나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여성, 어린이, 장애인 인권 왜 안 돌보시고 소수자의 인권만 돌보십니까? 정말 국민이 호구입니까? 제발 다수의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진보 사회단체에서 열일하시는 그분들 즉각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한국인은 알아라. 자, NAP 초안 거기 2017년 유엔에 사회권 규약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그 권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게 이 NAP입니다. 유엔이 우리나라의 정부 기관입니까? 엄연히 우리나라는 독립된 정부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바보같이 호구처럼 유엔의 주장에 따라야 합니까? 그런데 네네 이 인권단체하고요 진보사회단체가 유엔을 상대로 계속 로비를 했어요.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로비를 한 결과가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말이 됩니까? 진짜 인권을 챙기고 논하셔야지 왜 가짜 인권을 자꾸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이제 좀 속이 좀 뚫리십니까? 네. 외치고 나니까 좀 뚫리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저기, 네, 스태프들 다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스태프들. 빨리빨리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많이 힘들고 지칠 거예요. 올라오실 동안 우리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질서 유지인들 모두 올라와 주세요. 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국민의 안정권, 생존권을 보장하라! 불통, 먹통 정부와 대통령은 즉각 응답하라! 우리는 반정부 시위가 아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라! 진보 시민단체는 가짜 인권놀이 중단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 올라오셨죠? 네, 그러면 영상 틀어주세요. 함께 저희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네네, 가시던 길 가세요.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그 생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간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우리 민족의 상징과 같은 섬입니다. 아무리 작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민족은 그 작은 섬 하나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의 땅입니다. 작은 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이며 대한민국이 곧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독도가 모진 비바람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극복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위기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참석하신 모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터로 또 가정으로 학교로 돌아가겠지만 난민법과 무사증이 반드시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가시는 길 안전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난민 집회가 결정이 되면 공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진정 7.1점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